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마지막 권 5권입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억나는 부분, 생각에 걸렸던 부분들, 흥미로웠던 부분을 간지를 붙여놨고요. 여기에 대해서만 짤막짤막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부분은 4권인가 3권에서 말했던 건데요. 몽촌 토성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서울시 직원 한 명이 반대해서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 이야기가 더 자세히 나옵니다. 담당 국장이 뭐 망설일 필요 있냐, 없애버리자 뭐 이렇게 했는데 과장 한 명이 반대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유지가 됐는데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이제 이 저자 손종목의 말처럼 당시만 하더라도 공무원은 무식했고 역사학자들은 무능하고 주변 머리가 없는 무리들이었다. 이 말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노태우의 공약 중에 200만 호 주택 200만 호 건설이 있었는데, 이 200만 호 건설이 어떻게 된 거냐면 150만 호였다고 합니다. 전문위원들이 제시한 안이. 근데 숫자가 멋이 없어갖고 200만 호가 됐다고 하죠. 그러면서 노태우 후보가 선거 공약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고 해요. 참 암담한 정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런 것들의 여파가 남아있죠. 그리고 한보, 김태수, 저도 기억에 납니다. 어렸을 때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주택 개발을 하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십니다. 이제 토지가 조합으로 넘어가야 됐었는데 이제 이게 안 됐거든요. 토지거래 신고구역이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혹은 관할구청장이 이제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었죠. 이게 신고구역 만든 것 자체가 토지거래를 억제해서 땅값 폭등을 묶어 놓으려고 한 거니까요. 이미 그 지역이 주택개발 지역으로 공시가 돼서. 그런데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화해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어차피 그 등기 자체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법원에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이용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려요. 참 영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김태수 한보 이렇게 앞에 뭡니까? 그 영악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했다고 했잖아요. 주택 조합에. 그 일에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인 건데, 그 일을 계속 기술하고 있는 건데요. 국회에도 로비를 하고 건설부에도 로비를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아직 서울시가 한보한테 좋게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국회에서 중재를 해주죠. 그래서 건설부도 오케이를 하고 이제 윤백형 부시장이 갔습니다. 이때는 고건희 시장일 때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결정을 내려주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해요. 한보한테 좋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중재를 하기 위해서 모여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러면 됐네 하고 말았는데, 여기서 말한 게 국회의장 명의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된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안 해줍니다. 그리고 그거는 안 해준다는 걸 먼저 언론을 통해서 밝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잘리고 시장이 바뀐 다음에 한보의 의도대로 되죠. 이제 그게 이제 엄청난 사건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200만 호 건설 때문에 노동비도 많이 올랐고요. 이 저자는 이제 3D 업종을 혐오한 것 때문도 이것 때문이라고 하고, 이 부분도 되게 재밌습니다. 다가구 주택 건설이랑 집장사 집을 연결을 시켜요. 집장사 집은 옛날에 보면, 지금도 왜 오래된 한옥 같은데 막 타일 붙어 있고 막 대충 진 것 같은 집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집장사 집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업그레이드 되는 게 다가구 주택이라는 거죠. 이거는 한번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계천 이제 청계천 복개공사 관련된 이야기 하는데요. 김현옥이 한 건데 설계도 없이 기공을 합니다. 이렇게 불도저식으로 진행을 했으니까 일이 된 건지, 아니면
이때는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즐겨 쓰는 수법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경부고속도로도 그랬다고 하죠. 무예산 무설계 상태로. 그리고 이게 이 청계천 복개도로를 만든 고가도로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식의 설명이 되게 많습니다. 워커힐 내왕을 집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김 시장의 후임도 이 길을 더 연장해요. 이게 계속 저 이 책 보면서 말하지만 이게 진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건지가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그냥 옆에서 봤을 때 그런 건지 이 사람이 정말 이런 여러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김현옥 시장이 청계 고가를 만들려고 마음 먹었던 것 중에 정말 이게 중요하거나 아니면 정말 고려할 만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건지가 고민스러워요. 박정희한테 잘 보이려고 박정희가 워커힐에 가는데 그 길을 고가를 낸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자는 김 시장에게 청계 고가도로를 착상하게 한 참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러면 이게 어떤 영감을 주는데 이제 박정희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러면 좋지 하면서 이제 영감을 주는데 하나라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그 다음 시장도 이제 비슷한 충성심 경쟁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고가의 길이를 연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복개를 이명박 때 이제 해체를 하지 않습니까? 청계 고가도로 해체하고 복개한 거를 다시 청계천으로 바꾸는데 이건 되게 영리한 방법이었었던 것 같아요. 화요일에 한 해 한 명에 이제 100회씩 12개 회에 거쳐서 복개된 내부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 비전문가가 보면 공포심을 느꼈을 거라고. 뭐 구조물이 처져 있고 뭐 더럽고 이러니까요. 영리한 방법입니다. 그 전에 이제 본인이 직접 들어가죠. 기자들을 데리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청계천 복개를 이제 복원한다는 것을 스타트를 시작하죠. 갑자기 이명박이 나와서요. 이거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어딘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체크해놨는데 이분도 그냥 방문사 건물 중에 동국대학교 기숙사로 쓰였던 것이 있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방문사가 나중에 삼성 쪽에 되죠. 그래서 신라호텔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라호텔을 지은 건설사랑 방문사를 지은 건설사랑 똑같은 건설사입니다. 그리고 일제가 패망하고 뭐 적산 같은 거를 그냥 뭐 이렇게 점거해서 썼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에 빨리 돌아오려고 했던 이유도 이런 공공시설을 점유해가지고 소유권을 인정받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동국대도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땅을 자리했다는 거죠. 거기 있던 사찰들을 점유를 해가지고 그냥 꿀꺽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생각했던 게 한국 사람들이 참 착하다는 건데요. 왜 다른 나라들은 독재자를 끌어내리거나 하면 살려두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잘해주죠. 근데 이거 보면 이승만 동상을 폭파해버렸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승만 때 만들었던 팔각정을 부셔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착하지만은 또 않았구나, 나름 성과를 부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모교랑 관련이 있어서 붙여놓은 거고요. 이제 동국대 건물 중에 나라에서 남산에 지어놓은 건물을 동국대가 산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공원 부지를 개발하기가 힘든데 동국대 입장에서는 좋았던 거죠. 그냥 지어진 걸 샀으니까. 거기를 개발하려면 뭐 한보 정태수처럼 엄청난 로비를 했어야 될 텐데 이미 다 건물까지 지어가지고 샀으니까요. 이건데요. 다이세이 건설입니다. 아까 왜 신라호텔 지은 건설사랑 방문사 지은 건설사랑 똑같은 건설 회사라고 했잖아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방문사를 지을 때는 이름이 아마 다이세이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한국 근현대사의 우스운 면을 하나 보여주는 거죠. 일제시대 때 와서 공사했던 그 건설사가 해방이 돼서 다시 신라호텔을 짓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방문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사당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 저는 이해 안 되는 건데요. 남산에 외인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폭파시켰는데요. 한화에서. 한화는 한국화약인이죠. 여튼 그 높은 데다 지은 이유가 이제 잘 보이니까 이라는 거죠. 전시 효과를 노린 거라고. 그리고 박정희가 또 흡족했다니까 결과가 좋았던 거죠. 그리고 소월로보다 높은 건물을 못 짓겠다고 하는데 이제 이 독일 문화원이 나와서 체크해놨습니다. 이거 지금도 있잖아요. 그 괴테 인스티튜트. 그냥 기억에다 정겨워서 붙여놨고요. 서울타워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북에서 송신되는 전파를 방해하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예전 이 남산타워 없을 때는 북한 방송을 서울에서 듣고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 재밌었던 건 남산타워 만들어지는 게 박정희에게 보고가 안 됐대요. 그래서 그 한국일보에서 남산타워 위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뭐 송악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박정희가 이거 보고 노발대발 했다고 하죠. 저기에서 보이면 이제 그 송악에서도 이 남산타워가 보인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손정목 말로는 이제 여러 부서에서 그 남산타워를 만드는데 관여하다 보니까 서로 보고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고 안 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남산타워가 만들어졌을 때 위에 전망대 부분이 박정희 때는 개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익을 얻어서 그 건축 비용을 메꾸려고 했는데요. 그 여러 방송사들이 합작을 해서 세운 건데 그게 안 돼서 이제 나라에서 사버리죠. 그래서 해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박정희 죽고 전두환 때 이제 위에 전망대 부분이 개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권도 끝입니다.